자, 이번 시간에는 합의 기호 시그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엔 새로운 기호를 배우는데 시그마라고 읽습니다. 시그마인데 이것은 그리스 문자로서 영어의 S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더하는 기호입니다. 더하는 기호. 그래서 더하는 것이 썸이기 때문에 영어로 거기에 해당하는 그리스 문자로 수학 기호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시그마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처럼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라도 이 통용되는 수학 기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시그마가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한번 구성 요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그마의 하단에는 변수가 들어갑니다. k는 1부터 10까지 ak. 자,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자, 여기에는 어떤 수열의 일반항이 들어갑니다. 수열의 일반항. 그래서 시그마라는 것은 어떤 수열의 합을 구할 때 쓰는 것이고요. 이 k와 수열의 항번호를 나타내는 k가 일치해야 되는 거죠. 이 변수가. 그래서 k는 항번호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1은 시작 번호고 10은 끝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해석을 하자면 an이라는 수열의 첫째 항부터 k에다 2를 대입하라는 이야기죠. k가 10이 될 때까지 더하라는 것이죠. 즉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k가 10이 될 때까지, 즉 10번째 항까지 더해라.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바로 시그마 기호입니다. 물론 저 시그마에 k를 쓰지 않고요. 변수를 딴 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값도 1이 아니어도 되는 거죠. 만약에 5부터 10이다. 그 다음에 어떤 수열 bm이다. 어떤 수열의 일반항이 bm이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m이 5부터 10까지, 5항부터 10항까지 더하라는 얘기죠. 즉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몇 번째 항까지? 10번째 항까지 더해라. 자, 이런 식으로 시그마를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을 합의 기호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50까지 2k 플러스 3. 이 부분이 일반항이라고 했죠. 자, 일반항의 모양을 보니까 등차 수열입니다. n에 관한 1차식이기 때문에. 자, k와 k가 일치하죠. 항번호. 첫 번째 항부터 50번째 항까지 더해라. 그럼 첫 번째 항은 2를 대입하면 5가 되겠죠. 두 번째 항은 2를 대입하면 7이 되겠죠. 5, 7, 9. 네, 이런 식으로. 공차가 2가 되고요. 50번째 항은 50을 대입하면 103. 자, 이런 식으로 이 기호와 이 우변의 값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수열의 합을 시그마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수열이냐 하면 2 곱하기 4, 3 곱하기 5, 4 곱하기 6, 맨 마지막에 99 곱하기 101인데 얘는 등차 수열도 등비 수열도 아닙니다. 자, 이럴 때는 이제 규칙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수열의 그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닐 때는 그 수열의 일부분이 등차가 되거나 등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수열도 지금 보면 앞에 있는 수가 등차 수열이죠. 공차가 1이고 첫째 항이 2인 등차 수열입니다. 그렇다면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공차가 1이니까 n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수는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수보다 2가 큽니다. 즉 어떻게 쓸 수 있냐면 n 플러스 이거보다 2가 커야 되니까 3이 되겠죠. 즉 이것이 바로 일반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됐습니다. 얘를 시그마로 한번 나타내 보면 시그마 k는 자, 여기다 1 대입하면 첫 번째 항이 나오겠죠. 1부터 자, 99는 n에다가 98을 대입할 때까지니까 98번째 항까지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일반항을 쓰는데 k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 변수가 맞아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써도 되고요. 얘를 전개해도 되겠죠.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3 이렇게 해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합을 갖다가 시그마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맞는지 확인해 보려면 2를 대입해 봅니다. 2를 대입해 보면 2 곱하기 4니까 첫 번째가 나오고요. 98을 대입하면 99 곱하기 100일이니까 마지막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맞다는 거죠. 자, 그럼 시그마의 중요한 성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두 수열의 합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a1 플러스 a2 플러스 a 수열부터 더해 볼게요. an까지 더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또 b 수열도 더하는 거죠. b 수열도 n번째 항까지. 즉 a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b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것이 이것의 정의인데, 우리가 더하기는 결합 법칙이 성립하니까 이렇게 먼저 더해도 되겠죠. 그러면은 이 앞에 것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될 것이고요. 이 뒤에 것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의 k가 될 겁니다. 이 둘을 더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시그마가 더하기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각각 분배 법칙을 해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여기에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따라서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을 때 어떤 수열이 각각 시그마를 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그마의 성질 두 번째인데요. 어떤 수열에 C, 상수가 곱해져 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얘는 CA1 플러스, CA2 플러스, CA3 플러스 어디까지? CAN까지 더하는 건데요. 모든 항에 C가 있으니까 C로 묶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N까지. 자, 그렇다면 이 괄호에 있는 것은 다시 쓸 수가 있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상수가 곱해져 있는 수열의 시그마 기호를 쓰면 이것을 시그마 앞으로 빼서 이 수열의 합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곱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따라서 만약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3AK다. 그러면 3을 앞으로 뺀 다음에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수열이 상수일 때입니다. 상수일 때 K는 1부터 N까지. 자, 일반항이 상수라는 것은 이 수열은 모든 수열이 상수라는 이야기죠. 모든 항이 상수다. 이게 몇 개겠습니까? N개겠죠. 따라서 이 값은 CN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반항이 상수면 상수일 때는 이놈과 이놈을 곱한 것이 그 결과가 될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까지 5다. 자, 그럼 일반항이 5라는 것은 모든 수열이 5라는 이야기죠. 모든 항이. 이것이 몇 개가 있느냐? 1번부터 10번, 즉 10개의 항이 있겠죠. 그래서 5 곱하기 10해서 50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시그마 K는 이번에는 5부터 8까지 5를 써보면요. 이것은 모든 수열이 5인데 5항부터 8항까지만 더하는 거죠. 따라서 5항부터 8항이면 항이 5, 6, 7, 8 4개죠. 그래서 4 곱하기 5에서 20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의 1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이 10이고 B수열의 1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이 15일 때 2배의 A수열, 3배의 B수열의 1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을 구해라. 자, 그럼 더하기 빼기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각각 시그마를 취할 수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다가 상수는 시그마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라고 쓸 수가 있고요. 얘는 3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값은 10이니까 20이 되고요. 이 값은 15니까 45가 될 겁니다. 따라서 65라는 정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어떤 등비수열이라고 했는데 등비수열 A가 첫 번째 항이 1이고 자, 여섯 번째 항까지 합해서 AK 플러스 1에 1항부터 다섯 번째까지 합을 빼니까 27이 나왔다. 자, 지금 여기 덧셈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시그마를 뿌려줄 수가 있죠. 그래서 K는 1부터 6까지 AK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1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것은 A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이고요.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여섯 번째 항까지 합해서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을 빼니까 여섯 번째 항만 남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상수니까 모든 항이 1이니까 5와 1을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이것이 27과 같다는 겁니다. 그럼 여섯 번째 항이 32라는 것이죠. 자, 그럼 끝났네요. 첫 번째 항이 1이고 여섯 번째 항이 30이니까 다섯 칸 차이죠. 즉 1 곱하기 R의 다섯 제곱은 32다. 그럼 R은 2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뭘 구하는 거냐면 이 등비수열의 열 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S10을 공식에 의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R이 1보다 크니까 R-1로 할게요. 마이너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1-R로 하지 않고 R-1, R-1. 항은 10개, 첫째 항은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분모는 1이니까 없어지고 2의 10승은 1024니까 1을 빼면 1023이라는 정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